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그리고 효율성을 따르지. 이런 사람이 가장 비논리적이며 비도덕적이며 가장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 악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일베, 우리나라에 있는 신나치주의자, 독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주로 하죠. 자기는 논리적이다. 논리는 그냥 논리일 뿐이에요. 논리 비약일 수도 있고요. 바보 100명보다 천재 1명이 낫다. 여러분 이거 히틀러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기에 동의하십니까? 한 명이 10만 명을 100만 명을 먹어 살린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세상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많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보인다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영어도 직관적으로 접근하면 합리적, 논리적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단어 암기나 구문 독해 직관적이죠? 원어민 발음, 연음, 현지 표현 다 그러합니다. 자, 그에 관련된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좋은 생각, 좋다는 것은 뭘까?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건 뭘까? 기타 등등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The social domain approach to children moral and social judgment.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사회 영역적 접근, 아이들의 도덕적 사회적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 국영수 위주로 키우는 건 위험합니다. 나중에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아이를 키워야 될까요? 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ocial Domain Theory views emotions and moral judgment. 사회 영역 이론은 view emotion, 감정과 moral judgment, 도덕적 판단을 reciprocal approach, 상호 보완적 과정으로서 봐요. That cannot be disintangible.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 걸로 봐요. This view differs from emotivist, intuitionist approaches. 이러한 견해는 다릅니다. emotivist, 감정으로 뭔가를 판단한다든지, 감정주의자죠. 또 직관주의자의 접근, morality, 도덕성에 대한 감정주의적, 직관주의적 접근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접근해도 위험할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Which give priority to emotional and implicit processes. 그것이 우선순위 두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모티비스트나 인투이셔니스트, 직관주의 접근이 주로 priority, 우선순위를 두는 건 감정적 또 내적 과정에만 주요점을 둬요. 반면에 avoid reasoning, 우리가 이론, 우리가 말하는 추론, 이성은 피하죠. 그것을 largely post hoc rationalization, 주로 사후 합리화라고 생각하고 피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만 왜 이들이 이것을 피하는가, 이성을. 바로 사후 합리화라는 거예요. 인간의 대부분의 이성은 합리화예요. 자기 생각에 맞다고 합리화시키죠. 우리나라 보면 잘 아시죠? 바로 구구 같은 경우가 세계 모두 있습니다. 구구, 신나치주의자. 우리는 일베가 있죠. 구구는 자기 합리화예요.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전 세계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만 갖고 있는 세계. 사후 합리화죠. 하여튼 이런 걸 피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보시고 있는 이 소셜 도메인 이론은 좀 더 넓은 감정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걸 뛰어넘는 거죠. 어떤 것이냐? From the social domain perspective, 사회 영역 관점에선 this treatment emotions reasoning as distinct opposing influences.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요. 이렇게 취급하는 건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정서로 할게요. 정서와 이성을 별개의 것으로 반대되는 영역으로 취급하는 건 false dichotomy, 잘못된 이분법이다. 그래요. 정서와 이성은 함께 가야 되는 게 정답이죠. Rather, 오히려 this theory assumes that, 이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affective experience,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정서적인 경험이 influence or confront moral judgment, 도덕적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요거 정말
여러분들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국영수 위주나 합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아픈 사람에 대한 장애자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정서적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단지 불필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죠? 히틀러예요. 여러분 히틀러라는 이 악마는 거의 5천만 명인가 죽이죠? 이 악마는 장애인들, 자기 나라의 장애인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10,000명 가까이 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간에 장애인은 불필요하잖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죠.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그래 죽여야죠. 이런 겁니다. 정서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도덕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리고 later 정서적 판단은 이 도덕적 판단은 involves 후자는 involve complex integration, thoughts, feelings, experience. 복잡한 통합이에요. 바로 생각과 감정이 꼭 들어가죠. 감정과 경험의 통합적인 복잡한 통합을 수반합니다. To borrow from Kant's famous saying, 칸트가 말했던 유명한 이야기에서 차용해 보면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인데요. Moral reasoning, 도덕적 우리가 추론 또는 도덕적 이성이라는 건 emotion, 감정이 없으면 정서가 없으면 empty, 공허하며 emotion without reasoning, 이성이 없는 감정은 blind, 맹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이거를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는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광신자들, 광신도들, 이들도 맹목적이죠. 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성이라는 게 사후 합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정서가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 아이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감정이거든요. 이것이 없는 이성은 공허하며 이성이 없는 감정은 맹목적이다. 이미 기존의 옛날 철학자들이 우리의 세태를 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Children's affective experience influence their understanding, encoding, and memory moral violation. 아이들의 정서적인 경험은 그들의 이해와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엔코딩, 기호화, 암호하는 거죠. 암호처럼 바꿔서 기억하는 겁니다. 도덕적 어떠한 위반, 도덕적으로 위반했던 것을 이해하고 엔코딩, 코딩하고 그리고 이제는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part of the complex evaluation process, 그것은 하나의 복잡한 평가 과정의 일부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경험에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어떤 도덕적으로 뭔가 위반했어. 문제가 있어. 이 위반한 것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호로서 자신의 머리에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코딩, 뭔가 바꿔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에 남기겠죠. 이런 평가 시스템이 바로 아이들의 정서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평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무색무취의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 현상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평가라는 게 그 기반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이모션, 정서, 아픈 사람의 약자에 대한 배려, 거기에 플러스 리즈닝, 이성이죠. 이성적인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만 우리는 평가가 그나마 오류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착각입니다. 제 영어에 대해서도 저를 설득시켜 달라고 해요. 설득이란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그건 전 세계 어느 학자들도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것을 정확히 머리를 두뇌를 열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본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죠. 그 안에서 이르는 내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그래도 많은 언어에 대한 비밀을 뉴로사이언티스트나 링귀스틱을 통해 어학자를 통해서 많이 그래도 발전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걸 저는 따라가고 있고 제가 또 개별적으로 훈련을 시켰던 아이들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또 입증해 가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